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가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살인적인 물가와 생필품 부족 사태에 결국 고국을 떠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재규 연합 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IMF가 베네수엘라에게 최후 통첩을 하면서 회원국 자격 박탈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예전에 IMF의 그 네. 사태를 겪은 적이 있죠. 예.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예. 그 IMF 회원국들은 그 규정에 따라서 매년 그 IMF로부터 경제를 평가받고 또 관련 보고서도 이렇게 내게 되어 있는데 예.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죠. 차베스 대통령 시절부터 한 10년 이상 그걸 아예 거부를 해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러니까 좀 시체말로 좀 배째라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IMF가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는 11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안 하면은 아예 IMF 그 회원국에서 제명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IMF 쪽에서는 뭐 그렇게 최후 통첩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예. 지금 외신 보도는 몇 주 안에 IMF 쪽에서 특별히 그 실사단이 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정 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예.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왜 평가를 받지 않고 버틴 겁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그 인플레, 물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블룸버그 카페 라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나라에서 파는 카페 라떼의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 나라의 그 인플레를 이제 가늠하는 건데 예. 이게 지금 15만 %.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물가하면 무슨 뭐 몇 %가 뛰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상을 거의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이런 그 고육지책으로 지난 8월에 통학 그 단위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10만 대 1.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커피 한 잔이 250만 볼리바르였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10만 대 1로 확 줄이는 바람에 이제 25 보리바르가 됐는데 예. 그래도 뭐 지금 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미화 1달러면은 베네수엘라에서는 기름을 뭐 최근까지 한 2,000번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정도로 그 달러 암시세가 지금 엄청 뛰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격표도 아예 없고 일부 그 뭐 이런 상점 같은 데서는 달러로다가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그 화폐 경제가 거의 망가진 상태입니다. 예. 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IMF의 연례 경제 평가를 거부해온 이유가 네. 뭐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이렇게 경제가 엉망이다. 사실 이게 드러나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사실 그 베네수엘라는 아시다시피 오페크 회원국이고 예. 기름을 아까도 초기에서 말씀하셨지만 매장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1918년부터 석유를 이제 빼서 수출을 해왔으니까 그야말로 1세대 산유국입니다.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까지는 기름값이 굉장히 셌습니다. 예. 그때 한 배럴당 100달러가 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빠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석유가 있으니까 이제 뭐 석유로 돈이 넘치니까 예. 그 차베스 대통령이 뭐 쿠바 같은 데도 막 도와주고 뭐 국민들한테도 뭐 그냥 막 무상으로 뭐 교육도 지원해주고 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이제 차베스가 2013년에 암으로 이제 도중에 사망을 했고요. 2014년부터 이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상황이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론자들은 날 좋을 때 하나도 대비 안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지적도 합니다. 네. 예. 베네수엘라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배경을 보면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겠지만 뭐 미국, 유럽의 영향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예. 그 종속 이론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선진국이 이제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어떤 자기들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뭐 커피가 필요하면 커피 집중으로 육성시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특히 유럽이 중남미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유럽이 중남미의 그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과정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하니까 어떤 산업화 과정이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지금도 인권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탄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 11월까지 그 제재를 또 1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산업화 기회가 베네수엘라에게 없었다는 건데 이게 종속 이론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좀 난해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이를테면 이제 베네수엘라가 만약에 어떤 석유 자원이 없었으면은 예. 네. 아마 허리띠 졸라매고 뭔가 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석유가 있으니까 아하. 이제 기댈 데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와중에 더군다나 유럽에서도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 천연 자원 같은 것들만 가져가니까 아무래도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니즈 같은 게 좀 적었지 네. 않느냐.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뭐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그래서 특히 뭐 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기도 물론 종속이 됐었지만 여기는 어떤 생산 기지로 많이 썼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싼 물건을 생산하는 기지로 썼으니까 종속 이론이라고 해도 좀 중남미하고는 상황이 달랐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산업화 단계를 완전히 놓쳤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풍족한 자원 때문에 기술력 발전을 좀 저하가 시켰고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네. 석유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베네수엘라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나서면서 베네수엘라는 뭐 그야말로 지금 사면초가다 이렇게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베스가 이른바 그 좌파 뭐 맏형이다 그래가지고 중남미에 뭐 쿠바도 막 그냥 석유를 그냥 주고 뭐 이랬거든요. 뭐 미국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또 뭐 지금 마두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사람도 뭐 지금 뭐 아주 뭐 미국에 대해서 아주 뭐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그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베네수엘라가 석유도 많지만 금도 많습니다. 예. 네. 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금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아, 수출을 못하게 지금 막는 행정명령에 지난달 그 트럼프가 서명을 했습니다. 예. 베네수엘라가 특히 그 금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터키입니다. 하필 네. 또 그 나라 짐작이 가시죠. 네. 트럼프하고 요즘에 별로 사이가 안 예. 좋은데 특히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이란하고 트럼프가 막 계속 그 기싸움 할 때도 이란을 많이 도왔거든요. 예. 이번에도 베네수엘라를 도와서 또 베네수엘라에 뭐 수호천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 터키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이제 금 수출을 규제하는 것도 터키 애매기라는 그런 성격도 강하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상황이 예. 안 좋은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자국을 등지고 네. 이웃 국가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구- 난민들이 이제 넘어가면 이웃 국가들 입장에서도 참 난처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베네수엘라 인구가 한 3,3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예. 2015년 이후에 한 300만 명이 지금 넘어간 걸로 돼 있고요. 아. 그동안 네. 그 가운데 260만 명 정도가 이웃 국가들이 그러니까 카리브 해역으로 갔으니까 예. 거기도 지금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겠어요. 베네수엘라 하면은 그 미인 대회 우승자가 많은 나라인데 네. 이 미인들도 많이 간다 그래가지고 뭐 미국의 AP통신도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부각시켜서 조금 비아냥거리는 아, 식으로 네네. 했는데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지 지금의 마두로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조국 카드라는 거, 그러니까 국가 카드, 이거 이제 감시용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준 나라가 또 미국의 통제를 받는 그 중국 통신업체. 예.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가 이 마두로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이 부분도 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겁니다. 다음 달 1일이 그 취임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초청을 했는데 이 대통령 당선자 역시 지금 뭐 미국에 대해서 우리 할 말 한다. 뭐 이러고 아주 굉장히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예. 지금 대통령은 니에토 대통령은 미국하고 좀 가까웠죠. 그런데 이제 내 초청식에 왜 뭐 마두로 대통령 왜 못 부르느냐. 아하. 네. 그 볼리비아도 아주 굉장한 반미 국가인데 거기 대통령도 불렀습니다. 예. 트럼프가 지금 뭐 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를 국제뉴스 전문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